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민선 8기 강기정호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하나가 영산강 Y 프로젝트 사업인데요. 2026년 말까지 사업 대부분을 끝낸다는 계획이지만 지금까지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사업이 있고 집행률이 1%대에 그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영산강 백리길 Y 프로젝트는 민선 8기 광주시의 중요 공약 사업입니다. 영산강 수질을 2등급으로 개선하고 생태습지와 친수시설을 갖춰 꿀잼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Y 프로젝트를 통해서 광주는 더욱 커질 것이며 더 생태적일 것이며 더 활력이 넘치는 그런 도시 광주가 될 것입니다. 용역을 통해 20개 사업을 확정한 광주시.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상당수 사업의 집행률이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고 0%인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산강 황룡강 Y 브릿지 조성과 송산섬 테마시설 조성, 영산강 수질 정화 생태습지 조성 사업엔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중기 사업 중의 하나인 생태숲길 사업은 집행부 내부에서 자체 칼질을 했는가 하면 아시아 물력사 테마체험관은 접근성도 부족하고 콘텐츠도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차뿐만 아니라 보행도 많은 사람들이 오기가 불편한 접근성이 있고 그리고 물력사 테마 체험관을 짓는다 하더라도 향후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콘텐츠나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 거죠. 광주시는 전문가 의견 수렴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건 맞지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면 목표 시기까지 사업을 끝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관계기관 협의 과정을 다 완료한 다음에 사업이 추진돼서 약간은 이제 3, 4개월 정도는 지연이 된 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목표 연도인 2026년 12월까지는 Y 프로젝트는 오는 2030년까지 3,7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할 경우 면밀한 검토 없이 의욕만 앞섰던 것 아니냐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시가 인공지능 중심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데는 첨단 3지구에 자리한 국가인공지능 데이터센터가 한몫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광주가 아닌 지역에도 경쟁 데이터 센터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정부가 또 하나의 국가 데이터 센터 공모에 나서 앞으로는 광주만의 경쟁력이라 말하기도 점점 어려워질 걸로 보입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컴퓨팅 자원을 갖춘 국내 유일의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입니다. 연산 능력은 노트북 약 50만 대 업무를 1초에 해내는 수준인 88.5 페타플롭스. 저장 용량은 1테라바이트 하드디스크 약 10만 개에 해당하는 107 페타바이트입니다. 이를 중심으로 기술과 인력, 기업이 집적화된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게 광주시의 목표입니다.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문을 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첫 걸음마를 뗀 단계이다 보니 이 주변은 아직 개발되지 못하고 텅 비어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업 등 130여 곳이 광주에 자리 잡았지만 본사가 이전해왔거나 광주에서 법인을 만든 곳은 30%에 그칩니다. 인공지능 기업들이 광주에 진출해 기반을 잡기에는 시간이 필요한데 광주시를 애태우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과 함께 2조 원을 투자하는 또 하나의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 사업자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민간 인공지능 시설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민간 기업들의 자체 데이터 센터들도 속속 들어서고 있고 성능이나 보안 등을 이유로 외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는 기업도 많습니다. 어디에다가 학습을 시키는 게 더 효율적이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외국의 큰 회사의 어떤 플랫폼을 이용해서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는 게 훨씬 유리하고 보안이 훨씬 잘 돼 있습니다. 국내 데이터 센터는 153곳으로 약 6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기업들이 굳이 비용을 들여가며 광주까지 내려올 이유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광주를 인공지능 도시로 만들겠다고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광주가 대한민국의 아시아의 세계의 AI 거점 도시가 되게 저와 윤석열이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국가 데이터 센터만으로 관련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상황은 점점 열악해질 것으로 보여 인공지능 중심 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시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광주 지하철 공사로 불편 겪는 시민들 많으시죠? 특히 배달기사들은 지하철 공사장 근처로는 도로가 험해서 배달도 안 간다고 합니다. 천홍희 기자가 한 걸음 더 들어가 배달기사들의 이야기를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하철 2호선 공사가 한창인 광주의 한 도로. 버스가 옆으로 기울어서 다닐 정도로 도로 경사가 심합니다. 도로 위에 깔린 철제 덮개는 자동차가 지나갈 때마다 위로 튀어나옵니다. 배달 기사들에게는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오토바이다 보니 조그만 충격에도 음식들이 쏟아지는 데다 천천히 가면 뒤에서 경적을 울려대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조금만 턱이 있어도 쿵쿵거리기 때문에 커피 포장해 놓은 것도 막 뚜껑이 막 열려버릴 정도니까. 보시는 것처럼 철제 덮개가 튀어나와 도로에 턱이 생기다 보니 차량과 오토바이가 천천히 가도 덜컹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배달기사들은 지하철 공사장 근처 주문은 잘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배달하다 음료를 쏟거나 피자가 뒤집어지기라도 하면 전부 배달기사가 물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음료가 좀 많이 터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배송기사가 100% 원래 환불을 하는 게 원칙이라서. 광주시는 민원이 접수되면 배상 책임이 있는 시공사로 넘긴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인과관계 증명이 어렵다 보니 민원조차 잘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회의를 열고 지하철 공사와 관련한 시민 불편을 줄일 방안을 논의했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실생활에서 시민들에게까지 와닿지는 않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수능이 끝난 교실은 교육도 사실상 멈춰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나와도 배울 게 없어서 스마트폰을 보며 시간을 보내는데요. 이런 학생들을 위해 전남교육청이 특별한 하루를 선물했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경쾌한 리듬에 맞춰 댄서들이 박진감 넘치는 군무를 선보입니다. 발레와 힙합이 춤 대결을 벌이자 함성이 터집니다. 객석을 꽉 채운 관중들, 지난주 수능 시험을 끝낸 전남 지역 고3 학생들입니다. 원래 제가 개인적으로 보려면은 돈도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데 학교에서 보내줘서 정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전남교육청이 수능이 끝난 학생들을 위해 세계적인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전남 6개 시군 1,800여 명의 학생들이 여수를 방문했습니다. 어떤 문화예술 공연 수준이 뒤떨어지지 않도록 이번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대공연을 특별하게 기획을 했습니다. 수능이 끝난 학생들은 학교에 나와도 할 게 없어 대부분 무료한 시간을 보냅니다. 겨울방학까지 긴 학사 일정을 운영해야 하는 선생님도 공연이 반갑습니다. 수능 끝나고 애들이 맨날 핸드폰만 만지고 시간을 좀 허비하는 게 생기가 없어 보여서 아쉬웠는데 이렇게 밖에 나와서 날씨도 좋고 공연도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수능이 끝나면 학교 수업도 거의 없습니다. 수능 이후 교실 운영은 학교의 재량이다 보니 대부분은 영화 감상이나 자율학습으로 교과 과정이 진행됩니다. 배우고 싶은 게 많은 학생들도 아쉽습니다. 뭐 운전면허가 다 아닐까요? 운전면허랑 토익, 토플? 수능 종료와 함께 정규 수업이 멈춰버린 학교. 고3 생활을 좀 더 내실 있게 마무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꼬막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새꼬막은 주로 전남에서 양식되는데요. 그런데 올여름 고수온 때문에 대부분이 폐사해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취재 김단비 기자입니다. 어선 한 척이 갈고리가 달린 그물을 내려 바다 아래를 훑습니다. 뻘을 수차례 털어낸 뒤 그물을 끌어올리자 꼬막이 한가득 쏟아집니다. 바다에서 방금 잡아올린 새꼬막입니다. 대부분이 빈 껍데기뿐입니다. 살이 찬 건 10%도 되지 않습니다.
올여름 고수온 탓에 속살이 제대로 여물지 못하고 썩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흉년이라고 봐야죠. 한 500개, 600개 양을 캐면은 거기서 알꼬막 50개, 60개 나옵니다. 20kg 망으로. 전남 여자만과 등량만이 주요 산지인 새꼬막. 2019년 9천 톤이 넘던 생산량은 3년 만에 2천여 톤으로 급격히 줄었습니다. 지난해 소폭 오르긴 했지만 올해 고수온 영향으로 다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새꼬막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도 아니어서 어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재해복구비가 있지만 최대 5천만 원이 전부입니다. 고막만 유일하게 보험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자 감당하고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금년 완전 도산해가지고. 전라남도는 정확한 피해 현황을 파악한 뒤 이달 중으로 복구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수암 정책자 검사관 연기라든지 이자 감면 등 꼼꼼히 살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재해보험 가입 대상 품종 확대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남에서는 새꼬막 6,800여 톤이 고수온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이나 영국 등 해외 지자체들도 직면한 문제인데요. 각 지역들은 폐가를 호텔로 만들거나 예술 도시를 조성하는 등 지역의 특색을 활용해 생활 인구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도쿄에서 차를 타고 2시간을 달리면 도착하는 야마나시현 고스케촌. 1960년대 2,200여 명이 살던 마을 인구는 최근 620명까지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마을이 소멸 위기에 처하자 150년 된 고택을 호텔로 운영하기 시작한 주민들. 이 호텔에만 해마다 2천여 명의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村の人口減少の対策とこういった空き家の対策の両方を解決していくためにまずこのホテルが作られたっていう経緯がございますね。でもう一つが先ほど年間2000人ほどの人が今小菅村に当館に足を運んでくださってるんですけれども 산골 마을인 고스케촌이 호텔 등으로 유명세를 떨치며 관광은 주변으로 확대됐고 직원과 관광객 등 3,800여 명의 관계 인구가 오가게 되면서 버려진 전통 호텔도 개조해 게스트하우스와 공유 사무실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일본 코스케처럼 생활인구 정책에 성공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버려진 탄광에 하나의 조형물을 설치해 새로운 관광도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드넓은 언덕에 비행기 날개를 펼친 사람 형상의 동상이 우뚝 서 있습니다. 런던에서 차로 5시간 30분, 소도시 게이츠헤드의 유명 관광 콘텐츠인 북방의 천사입니다. 1970년까지만 해도 탄광과 철광 산업으로 부흥했던 이 도시는 산업의 쇠퇴로 쇠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던 지난 1998년 13억 원을 들여 안토니 곰니의 작품을 설치한 이후 해마다 670만 명이 찾는 도시로 탈바꿈했습니다. We've got new hotels as a result of the increase in tourism. The Hilton in Gateshead came after all of that regeneration to respond to tourism needs. 소멸 위기에 놓인 도시들이 지역의 특색을 살려 새로운 생존 방안을 모색하면서 생활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에는 활력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와 노동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운동을 선포하며 시민들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시민단체 협의회와 민주노총 광주본부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 퇴진 시국대성회 추진위원회는 오는 토요일 오후 2시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열리는 시국대성회를 기점으로 대통령 퇴진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진위는 민주주의의 퇴행과 민생 파탄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참지 말고 나서자고 시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현장을 취재하던 CBS 기자가 경찰에 입건된 것과 관련해 지역 정치권에서도 규탄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양분한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대통령 경호처의 취재 방해는 형사상 폭력 혐의 적용이 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명백한 언론 탄압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막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정권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